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윤석열 캠프와 도당 당직자 사이에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돼서 논란이 확산됐던 사실을 제가 놓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당연히 문제 제기되고 많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소식인데요. 이렇게 증거 자료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핵심은 경북선대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님 부탁으로 보도자료 보내드립니다 라면서 특정 국회의원의 청탁 내용과 실명까지 공개가 돼 있었고요.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당원들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확인해달라. 지금까지 이런 경선은 없었다. 어떻게 사무처 직원과 대선 캠프가 짜고 이럴 수 있냐? 수백 명 지지 선언한 명단도 허위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된다 라고 격분하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최근 윤석열 지지자의 폭력 행사 관련 제보도 사실임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유승민 후보 지지자의 울대뼈를 가격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죠. 게다가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관련해서 모 당원은 윤석열이 지지선언하던 날 고의원 경북도의장이 참석도 안 했는데 일부 언론에선 경북도당에 따르면 이렇게 인용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하죠.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인 거고요. 확인 결과 참석하지 않은 게 맞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당규를 보면 저렇게 제6조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이들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라고 적시가 돼 있죠.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어떻게 이뤄놓은 민주주의인데 윤석열 때문에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려 한다. 윤석열이 만약 대통령 되면 광화문 앞은 허구한 날 투쟁할 거고 물대포 체류탄으로 대응할 것 같다. 홍준표한테 밀리는 순간 검경 공수처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 무슨 염치로 대통령 나왔냐. 윤석열 옆엔 항상 불법이 상존하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원들의 마음이 떠날까봐 역선택을 강조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졌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홍준표가 받는 관심은 민주당심일 뿐이고 우리의 후보를 민주당이 결정하게 해선 안 된다 라면서 본인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어필하고 있죠. 그러면서 윤석열의 승리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패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당신이 여태까지 저질러놨던 짓들 어떻게든 피해갈까봐 하루빨리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열망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적어도 당신처럼 행동하진 않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에 대해서 홍준표 씨와 계속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편파 활동한 당협위원장을 향해 공천 추천권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캠프에 합류한 최지영 씨가 포천에서 내일 지지활동을 하는데 포천 지역 당협위원장이 다른 곳에서 행사를 예고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아주 가관이죠. 경선 결과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에 어떻게든 치열하게 싸우는 듯 보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가장 심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0대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3% 정도밖에 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죠. 게다가 어제 윤석열 장모가 요양병원은 큰 사위 줄 거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기도 했죠. 핵심이 뭐냐면 조모 씨는 윤석열 장모가 운영했던 파주 요양병원에 촉 13, 14억 원을 대여하고 의료재단 이사와 이사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10억 넘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조차 못 받았다는 건데요. 그러니 윤석열 씨가 과거에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본인 장모 실드 치는 발언에 대해서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 받지 못했다 하고요. 돈을 뜯길 것 같아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최은순한테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 이런 증언까지 하죠.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조국 전 장관 장모의 이야기였다면 언론이 이렇게 잠잠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장모는 전화조사만 받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책임면제각서 덕분이었죠. 말 같지도 않은 거고요. 이에 대해서도 조 씨는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과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경찰 수사가 최은순의 오랜 동업자이자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다 조정한 거라고 주장했고요. 그런 김충식 씨가 경찰에 찌른 거니 같은 편이었던 최은순 씨가 왜 조사를 받겠냐? 김충식이 혼자 했겠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은순 씨 측근들로 병원을 다 채우려고 했던 점, 그리고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 조 씨를 승은의료재단의 이사장이 되라고 한 점, 그래서 결국 됐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지난 2015년 검경 수사와 달리 작년 장모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가 지난 7월 윤석열 장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게다가 중요한 건 최은순 씨가 사위도 병원에 앉히지 않았냐라며 주위 사람들한테 병원을 사위에게 줄 거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까지 내밀더라 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조 씨 입장에선 윤석열을 지금 보면 얼마나 열받을지 그냥 안 봐도 눈에 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윤석열이 실세이기 때문에 최은순은 건드리면 안 된다,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다 하고요. 해당 소식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지방대 표창장에는 온 언론과 기레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포털을 뒤덮었으면서 왜 이렇게 윤석열 일가 비리에는 조용하냐, 장모 비리 계속 터지는 거 봐라,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언론의 보도와 포털을 뒤덮어야 마땅한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최순실 씨도 최근에 분노의 옥중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권을 빼앗기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대한민국이 펼쳐질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바티칸에 도착해서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기도 했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DMZ 철조망 철거, 남북전쟁 끝난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런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전쟁이 영원히 끝나고 그곳에 남북을 묶는 국제기구들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UN 평화기구들이 거기에 들어서고 남북연락사무소가 들어서면서 지금 철조망으로 가득 찬 DMZ는 말 그대로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벌써 설레지 않습니까? 특히 평화의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건데 한반도 전쟁 종식과 DMZ 국제평화지대와 구상의 염원을 담아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해졌는데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하죠. 많은 시민들 또한 아무리 친일을 외쳐도 독립은 오고 아무리 독재를 찬양해도 민주화는 왔듯이 아무리 증오를 부추겨도 통일은 온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미래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에 후손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전해주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있다면 평화를 택하겠다는 주장에 많은 추천이 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꼭 한반도에서 뵙게 되기를 바라겠다. 여기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과 이 메시지가 향후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더라도 절대로 정권 교체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